노무현은 반미주의자다.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하다. little crazy. 이 같은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뜨겁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little crazy. 이러면 이건 아니죠. 그렇다면 반미라면은 정상이 아닌 거냐? 그럼 반미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냐? 이런 반문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의전 정무비서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의전해 오셨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 모시고 무척 이분이 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열 받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게이츠의 little crazy 이거 들었을 때 저도 무척 화가 났거든요. 예. 이렇게 한나라 대통령 물론 그만두셨다고 하지만 그죠? 현직은 아니라고 해도 이런 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요새 좀 돈이 궁한가 봐요. 책 팔려고. 네. 책장사 좀 해보겠다는 네. 얄팍한 이 상술 아닌지.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아시아의 최대 위협하는 적은 우리 같으면 이제 중국과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리를 크레이지라고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이.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이 독도 주변에 행정 순시선을 띄워서 조사하겠다. 일본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우리 해군에게 발표해라. 행정 순시선 그랬습니까? 나타나면 발표해라. 발표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강력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8개월 전. 게이츠가 일본 가기 전에 네, 고이즈미 한 7, 8개월 전이죠. 총리랑은 등 돌리고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이즈미 총리하고는 잘 했었죠. 잘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무렵에 가서 아주 심각했었죠. 네. 역사 교과서 문제, 네, 그때부터 또 안 좋아졌죠. 독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네. 이 배상 문제, 특히나 이제 그 독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순시선을 띄워서 이 조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심각했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타나면 쏴라! 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반면에 미국과는 이제 그때 2007년이니까 거의 임기 말인데 미국과는 아마 우리 근래 가장 관계가 좋았었죠. 네. 북핵 우리 출범 때부터 2003년 출범 때부터 속을 썩였던 북핵 문제가 한국이 주도로 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미 FTA 잘 협상하고 있었고요. 미국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스크린 쿼터 문제, 네. 기타 현안들을 하나하나 잘 협상해서 네. 진행을 시켰고 마무리를 지었고 또 진행시키고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미군 기지 이전, 평택으로 이전,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심지어는 다 마무리해서 미국과는 대단히 좋은 관계였다. 좋은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게이츠한테가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 게이츠인지 게이트인지, 네, 게이트 일으키고 네. 싶은지, 네. 게이트를 일으키고 싶은지. 예.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맞습니까? 반미주의자 아니죠. 2002년 대선 때 영남대학교 가서, 저도 그때 모시고 갔습니다만 하신 말씀인, 대학생들과 대화하신 말씀인데, 네. 질문 중에, 후보께서는 미국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취지의, 네.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질문에, 네. 노동위원회,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했고, 미국 갈 기회가 없었다. 네. 그런데 미국 가보지는 못했는데, 미국 못 갔다고 내 대한민국 대통령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한 번도 안 왔다고 네. 미국 대통령 안 되는 것이 못 돼야 되는 것이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이런 말씀 하시다가, 네. 그래서 나를 반미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반미주의자는, 라면 나도 반미주의자 하겠다. 미국 안 가서 반미주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 안 가서 안 반미주의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되지, 반미주의자 대한민국 대통령 못한다고 하면은, 네. 나 반미주의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반미주의자는 아니겠죠. 물론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한미 FTA를 추진하고요. 예. 네. 그 밖에 뭐 스크린 쿼터 문제도 그렇고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는 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라도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같이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미국한테는 예를 좀 지키려고 꽤 노력을 했던 걸로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제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죠. 마이클 그린이라고. 네. 당시에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에 와서 저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만났었고. 네. 그 양반이 마이클 그린이 노무현 대통령을 평했을 때 한미 동맹 관계에 그 제도약을 위한 초석을 넣은 사람이다. 아,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민국 제도약을 놓는 초석이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제도약을 이 제도약의 발판을 놓은 초석을 이룬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는 대한민국 언론에 한 줄도 안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아.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제도약에 그렇습니다. 초석을 낳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마이클 했는데 그린이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한국 언론은 한 글자도 안 한 썼다. 글자도 안 썼죠. 한 줄도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 네. 그때 방미했을 때가 2003년입니다. 2003년인가 제가 모시고 갔을 때가. 방미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대로 또 같이 가셨죠. 2007년인가 8년에 한 번 또 2007년에 한 번 또 한 번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 번 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몇 번 갔어요. 만날 또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도 오셨죠. 네. 예. 예. 그때 순방 가셨을 때 2003년 5월 11일부터 함께 하셨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의전비서관으로 네. 공식 수행해서 네. 대통령 쭉 모시고 가서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만찬회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아, 그럼 식사도 얻어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가서도 먹고 중국 가서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다 만찬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만찬도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참 잘못된 그런 소문들이 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때는 아까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가셨다 그랬는데. 네. 우리 때는 이제 그때 논란이 좀 요구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외교부에서는 국빈 방문으로 가야 된다. 시기가 지금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일정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형식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북핵 문제, 가장 그때는 정말 일촉즉발이었고, 아시다시피 부시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에서 군사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조야에서 또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미국 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 북한도 역시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군사공격을 해야 한다. 이럴 정도로 이 분위기가 심각했을 때거든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당연하죠. 네. 공격하면 안 된다. 물론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언론과 조야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럴 정도로 엄중한 시기에 그냥 실무 방문으로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공식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워싱턴으로 가신 거죠. 제가 아까 국빈 방문을 간단히 공짜로 대접받는 곳이다. 이렇게 간단히 경제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죠. 그렇습니다. 네. 예. 모든 의전에 있어서 예. 공짜다. 예. 호텔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렇지만은 네, 물론 좀 그렇지만 이제 블레어 하우스 이제 미국의 영빈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포를 쏘고 네. 공식 명칭으로 네.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은 네.
똑같이. 실질적 예우는 국빈방민과 똑같이. 동일했습니다. 네. 그 국빈방민과 동일하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밥을 공짜로 주고 네. 숙박시설을 공짜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편해요. 뭐 국빈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자, 부시가 예.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지맨 그랬다. 예. 이지맨. 예. 이게 영어로 나는 이지맨이면 편한 친구, 편한 그렇죠, 친구 그렇죠. 이런 뜻으로 예. 이해하는데 예. 이걸 또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지맨을 가지고 그거- 만만한 상대, 쉬운 상대 이런데 내가 영어에 간 거 이지맨 하면 아주 마음이 편한 친구. 우리 박경크님 영어 잘하시니까. 아니 제 해석이 맞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두 분이 정상회담 하고 나오셔서 네. 이제 기자회견 하시지 않습니까? 백악관 뜰 앞에 나와서 네. 이제 기자회견 하시는데 그때 이제 잠깐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언론 이제 난리 났죠. 이 만만한 사람이다. 이거 뭐 쉬운 상대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네. 아주 편안하고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원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동컴 이지 뭐 이런 노래도 노래도 있었는데 있었죠. 그게 예.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네. 백악관에서 당시에 바로 네. 백악관에서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화. 쉬운 사람, 그렇죠. 만만한 사람이나 쉬운 사람이 아니고 네. 아주 대화하기 좋고 편안한 사람이다. 이런데 그 근저에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 과정에서도 이 반미주자로 알려졌고 막상 갔더니 이제 뉴욕에서부터 갔거든요. 뉴욕 들려서 이제 워싱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악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많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올라이트 전 다 국무장관 뭐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이게 좀 엔티로 네. 이렇게 생각을 다들 우려하시는 거예요. 네. 부시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죠. 근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되는 거지요. 네. 말이 되고 통하고 네. 대화가 되고 서로 그래서 나중에 백악관 이스트 윙이죠. 네. 웨스트 윙이 이제 비서실이고 비서동이고 이스트 네. 윙이 이제 저희 우리로 따지면 관제 아닙니까? 네. 모든 방을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직접 안내해서 이 관제 방은 어떤 방이고 이 방은 어떤 방이고 심지어는 비밀방까지. 침실 네. 침실까지. 문까지 이러다가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혼났다. 내가 한바탕 웃으면서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접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참 이지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게 만만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대화하기 편한 친구 같은 얘기다. 예. 근데 부시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나면서 이지는 진짜 프렌드 같은 친구, 프렌드 편한 같은 친구 얘기죠. 예. 이런 개념에서 했겠지. 예. 그거를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친구 발표를 만만하네, 내 만만하네 이런 친구 얘기 그런 뜻으로는 노무현 안 했겠죠.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절대로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기는 누구도 않겠죠. 노무현 대통령 할 말은 딱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화 보면은 이거는 있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깡다구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관계 얘기는 아까 이 마이클 그린이 한미 동맹에서 이 제도약을 위한 추석을 놨다. 이 근저는 이런 겁니다. 이 한미 동맹 우리가 한미 동맹국 아닙니까? 네. 중요한 이 동맹국인데 이 동맹국 사이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특히 군사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네. 한 번도 국민들이 도대체 그 사이에 우리와 미국하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 기지 이전할 때 비용 문제까지 다 이 국민들의 논란이 됐고 그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 효선 미선 사건에서 우리 봤었지만은 이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간에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문제. 예,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참여정부 때부터 단호하게 했죠. 그 문제들을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처리까지 다 했고요. 또 용산 미군 기지의 이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때 다 드러나서 국민적 문제로 됐고 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FTA 문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 기지제 문제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비로소 투명하게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 논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찬반이 분명하게 있었죠. 그 찬반을 받아서 그것을 소통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또 입장들을 분명하게 가져가서 합리적으로 해결해냈었죠. 그런 것들이 네. 당시로서는 이제 처음이었고 우리 역사상 따라서 당연히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논란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 말이라면은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말 한마디로 그걸 끝인데 사사건건 국가 대 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하자. 계산해서 하자 이거. 따졌죠, 안 따져서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협상을 했고 그 결과가 가장 백미가 이제 한미 FTA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명박 정권 때 재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협상하는 협상 중에서 미국이 손해봤다고 재협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한 거네. 처음입니다. 아, 예, 그러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 성장통을 좀 겪었지만은 네.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지금 들어서서 한미 관계 얼마나 탄탄해지고 또 하나하나 지금도 하나하나 따질 건 따져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기를 아까 마이크 마련했다. 얘기대로 하면은 이 초석을 놓았다. 제도약의 초석을 넣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봐서 영향을 받아서 이명박 정부 때 또 한미 관계가 잘 된 거고 박근혜 정부도 잘 된 거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여기서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봐도 반미주의자는 아닌데 저 비서진들 중에서는 조금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어요. 비서들도 반미주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이제 관료들, 대한민국 외교 관료나 그다음에 이제 국방 관료들 청와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일해오던 관행들과 네. 이제 정무적으로 들어갔던 이른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갭들이 있는 거죠. 그 표현을 아까 제가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한길 대표 사무총장부터 인선이 있었는데 예. 완전히 친노계가 싹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없었습니다. 아, 원래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어제 네. 당직 개편을 했던데 네. 좋은 분들 그전에 박기춘 사무총장이나 하셨던 분들 박영진 대변인 다들 잘하셨죠. 네. 이번에 왔던 노웅래 총장이나 기타 다른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친노 비노 할 것 없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 들어서서 주요 당직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기획본부장 또 대변인 친노라고 거론되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함서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친노의 학살이다. 이렇게 친노와의 선포다. 전쟁 선포다. 어느 친노가 학살당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원래 없었군요. 원래 없었습니다. 아, 원래 그런데,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기사를 쓰려면은 네. 그냥 이 당직 개편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단 친노를 좀 걸고 넘어가서 뭔가 저 집안에 삐걱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가 여전히 이 대표로서 자기 권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자꾸 좀 국민들로부터 왜소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는 없는 친노를 학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그러니까 없는 친노였는데 학살당했다고 하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